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님을 모시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맨날 네. 뵙는 얼굴인데 지금 떠보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 다름이 네. 아니라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험 문제대로, 네. 전문의 시험 문제대로 네. 이제 들어갔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다른 과 내용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감염내과에서 백신이 예방접종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다가 네. 저는 내과 의사인데도 내가 백신을 잘 못 챙기고 있었네?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외래 볼 때 이제 간 안 좋은 분들이 이거 백신 맞아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공부를 안 해서 사실 대답을 몰라서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자 네.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인 성인의 이런 예방접종도 물론 중요한데 네. 간 환자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일단은 그 접종하는 방식에 이게 뭐 그 우리 불주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피하 주사만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접종 방식은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네. 크게 보면 근육 주사랑 네. 피하 주사로 돼 있고 네. 피하 주사는 사실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MMR이라든지 네. 그 정도밖에 없어서 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대부분은 이제 주로 접종하시는 부분들은 다 사백신이고 대부분 근육 주사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은 근육 주사랑 그다음에 아까 피하 주사 중에 뭐가 더 깊이 맞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네. 근육 주사가 네. 더 깊이 네. 맞고 네. 근육을 통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유발을 시키는 기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깊이만 더 효과가 좋거나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접종 방식이 그 백신이 개발될 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정해진 방식대로만 잘 넣으시면 되고 네. 대부분은 근육 주사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거기 매뉴얼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놓을지까지 다 대부분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만 잘 따라 하시면 되고 네. 네. 피하 주사죠. 피하 주사로 넘는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백신 정도. 네. 네. 그래서 크게 뭐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리고 그 저도 몰랐는데 성인한테 표준 예방접종 표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주로 이제 어떤 예방접종들이 소개가 돼 있나요? 네. 성인은 일단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를 할 때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오시면 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독감, 그러니까 네. 인플루엔자죠. 네.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네. 접종이 있고 네.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 사실 대상포진 맞습니다. 접종이 있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T대비라고 알고 있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네. 이 정도 접종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간하고 관련 있는 네. A형 간염, 그다음 네. B형 간염 네네. 예방 접종이 있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MMR이나 수두나 이런 거는 네. 대부분 저희가 소아 때 접종을 마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전 상황에서는 성인이 돼서 네. 이 접종을 저희가 권고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어. 이제 그 외에 여기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네. 접종은 주로 해외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네, 여행자 네, 네. 상담으로 네. 접종을 권고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계시는 분들의 대상은 아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저희 성인 네. 접종의 대상들이고 나이는 이제 기준적으로 보통 생각하고 계시려야 할 게 이제 65세 네. 저희가 노인의 기준이 네. 되는 나이고 네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정도만 50세 정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네네. 일반적인 성인 예방 접종은 그 정도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조금 이제 더 특수한 경우는 네.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다든지 네. 몇 네. 가지 예외적인 사례들은 네네.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대한감염학회 웨브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서칭하셔도 되고요. 네. 성인 예방 접종 표가 있는데 지금 네. 2019년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업데이트가 좀 돼 있는데 네. 이제 2024년, 2025년에 지금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또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네,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네. 되고 네. 미국은 그러니까 ACIP라고 해서 이 백신 이 접종표를 네. 매년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신 이제 미국 상황이랑 우리나라 네네.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달라서 네네. 그건 참고는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학회도 지금 저 예방접종편 조금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고 있어서 네네. 조만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인플루엔자는 일단은 그러면 성인은 그냥 다 맞는 거를 교수님 추천하시죠? 네. 이제 저희가 목표로 네. 하는 게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코비드 때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게 그 예후를 좋게 하는, 쉽게 네. 말하면 사망률을 낮추고 네네. 그 다음에 유병률을 낮추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파 방지의 목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은 사실은 전파 방지의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국가에서 권고하시는 주된 목표는 유병률이나 뭐 사망률을 낮추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주로 타겟이 되는 분들은 고령의 환자, 65세 네. 환자가 65세 이상. 독감 자체로도 네. 돌아가실 수 있고 네. 독감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자체로 돌아가실 수 있고 네네. 인플루엔자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 그죠. 그래서 폐렴도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네. 폐렴구균이 네. 이후에 동반되거나 이런 네. 것 때문에 돌아가실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65세 이상은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 또 네. 이게 주로 소아에서 네. 또 연령이 낮을 경우에 네. 사망률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U-shape처럼 돼 있거든요. 그 역학복사를 따져보면.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도 이제 전파 방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 네. 맞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는 네. 비용이나 효과 측면을 고려하기 네. 때문에 네. 주로 소아랑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U-shape 중에서 네, 양쪽으로. 양쪽을 네. 이제 네. 커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의 이제 비용을 내고 맞으시는 부분, 맞아야 되는. 그러면 네. 교수님 만약에 간이 안 좋다 이러면 그 U-shape에서 약간 중년이라도 네, 네. 그 인플루엔자를 맞는 게 좋나요? 간이 안 좋으면? 네, 간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면역 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연구를 하더라도 특히 감염병 많은 이제 세균성 감염에서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감염병에서 주요한 나쁜 예후인자 네, 중에 네. 하나죠. 그쵸. 그래서 연구랑 아주 연구자들이- 강력한 아유, 예후인자 네.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맞으시는 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막 복수가 있고 이렇게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도 이거 맞아도 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 네, 네. 그 금기증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복수는 금기증이 아니에요? 네, 되게 네, 의외네요. 네, 네. 오히려 네. 맞는 게 근데 네. 대신에 뭐 응고에 출혈이 있거나 이런 네, 네. 상황들 좀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게 금기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으시는 게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네. 이제 환자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해야겠네요. 네, 네. 교수님 그리고 번외 얘기인데 올해 네, 인플루엔자는 좀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백신 맞았는데 많이들 걸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우리가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를 따져봤을 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는 한 50%밖에 안 됩니다. 50%네요? 네, 생각보다 낮죠.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감염 예방 네. 효과는 낮지만 이게 이제 사망률이나 네. 이런 이제 유병률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고 또 50%라고 하더라도 네. 이 전체 걸리는 집단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난 왜 맞았는데 왜 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5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하진 않고 네. 근데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네. 말씀드리면 네. 효과 없는 거 아니야가 네.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감염 예방 효과만 아니고 다른 네.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집단으로 따져보면 네.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 폐렴 주사 네. 넘어갈게요. 이게 요새 네. 좀 부쩍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폐렴 주사는 간 안 좋은 분들한테 교수님은 추천하십니까? 네. 당연히 맞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몇 세로 보시나요? 65세. 요거 65세.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당연히 젊은 사람도 폐렴에 걸리죠.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예방 접종은 저는 보험이라고 그죠. 설명을 보험이. 드리거든요. 보험인데 네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죠.
네. 네네. 들기가 좀 네.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많이 맞겠다고 하면 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이걸 비용을 들여서 맞았을 때 네. 비용이 네. 효과를 네. 그러니까 효과가 비용보다 넘어서야 네. 국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걸리는 병이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폐렴도 저희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역사회 폐렴의 제일 흔한 원인균인 폐렴구균을 네. 대상으로 하는 네. 거고 네. 모든 폐렴 원인균이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폐렴이 주로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65세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폐렴구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당뇨가 네, 그렇죠. 있다든지 당뇨자들. 원래 네. 이제 기저 폐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요 위험인자고 뭐 간이 안 좋을 때도 네. 그래서 맞으시는 건 도움이 되고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네. 간 질환 환자들은 네. 꼭 맞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6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뭐 좀 비용을 네. 보조를 해주나요? 그래서 네. 폐렴 구근 예방 접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면역원성을 높인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폐렴 결합 백신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뉴모코칼 네. 콘주게이티드 백신, 네. PCV 이렇게 네. 저희가 부르는 게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뉴모코칼 폴리사카라이드 백신이라는 게 있고 폴리사카라이드 네. 백신을 네. PPSV 뭐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후자가 전자의 경우가 면역원성이 더 세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보면 네.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뭐 15, 23. 네네. 그거는 폐렴구균에도 이 안에 이제 타입들이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개발된 거는 네. 이제 많이 역학적으로 많이 생긴 순서대로 그거를 개발해서 네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한 세 종류 커버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네. 근데 PPSV 같은 경우는 23가지 타입을 커버를 합니다. 네네네. 대신에 단점은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싸다는 거. 음.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었고. 네네. 네, 단점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PCV를 네. 공고를 더 드리는데 네. PCV는 이제 범위가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13가라고 13개. 했거든요. 13개 네네. 종류. 네. 그 다음에 현재는 15개. 15개. 근데 앞으로 이제 20가가 나올 네. 거라서 지금 그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네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싼 비용을 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효과가 더 좋더라도 현재 국가 예방 접종에서 이렇게 무료로 65세에 접종해 주시고 계시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PPSV23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효과가 나눠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지금 비용을 이제 대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접종을 자기 비용으로 만든다고 하시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PCV를 PCV. 더 네. 공고를 드리고 네, 있고요. 네, 왜냐하면 네. 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 예방 접종도 사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래야 되진 않지만 저희가 못 맞았는데 또 추가로 안 맞을 이유는 없어서 네. 만약에 이제 본인 65세가 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PCV 지금은 15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그걸 맞은 이후에 네. 한 1년쯤 지나서 기한은 1년을 둬야 되는군요. 네, 맞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예방 접종 네. PPSV 23 네. 추가로 맞으면 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단 주의점은 네. 국가 예방 접종에서 PPSV 23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PCV를 맞을 경우에 서로 오히려 이제 이런 면역원성을 방해를 해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충분히 최소한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1년 두고. 맞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방관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네.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쵸. 네네. 대상포진은 네. 주로 이제 네. 이것도 젊은 사람도 생기죠. 네. 주로 많이 요새 많아요. 생기신 분들은 네. 젊은 분들은 과로하거나 네. 막 이제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거나 교수님 걸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네. 왜냐 몸에 잠복해 네. 있거든요. 네.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수두 형태인 거죠. 네. 수두 바이러스랑 똑같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백신 형태로 맞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접촉이 돼서 우리가 걸린 적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몸에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재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데 그때 주요하게 되는 면역이 T세포 기전입니다. 네, 그래서 T세포. 네, 네네. 주로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과로하거나 네. 막 이랬을 때 떨어질 네.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네. 그런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 대장포진은 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걸릴 수는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서 네. 저희가 주로는 60세 이상 저희 50세라고 들었는데 60세예요, 네. 교수님? 네. 그게 왜 네. 그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효과를 보이려면 네. 그 연령대 발병이 유병률? 많아야 네, 유병률이 네. 높아야 되거든요. 네. 발병률이 높아야 네. 통계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전에 생백신 시절에 네. 스터디가 돼 있던 네. 거는 60세 이상이 이제 확보한 스터디가 돼 있어서 네. 60대 이상은 권고를 했고 네. 50세 이상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조금 이제 선택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전처럼 생백신의 문제는 네. 효과가 좀 위험할 것 70%. 네. 뭐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면역 네. 저하자들이나 네. 못 저희 맞는 간 환자들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간 분을 만들 수는 네.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식을 네. 받았거나 그쵸. 아니면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만약 면역 억제제 복용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생백신을 맞는 게 금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분들은 필요한데 못 맞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한 70%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게 또 지속기간 조금 좀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방식으로 이제 네. 항원성을 높이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이 사백신으로. 개발이 됐는데 네.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거의 90% 이상 효과가 90%예요? 네, 효과가 강력히 나타났고 10년 이상 관찰했을 때도 생백신에 비해서 이렇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지속기간도 길고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에서 아주 효과가 좋았고 네.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백신을 못 맞는 이제 집단에서 네. 스터디를 했을 때도 네.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50세 이상의 네. 환자들한테도 스터디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면역 증강 백신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로 네. 이제 공부가 좀 5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50세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 생백신의 장점은 싸다는 거, 조금 상대적으로 싸다는 네, 네, 거. 네, 근데 이 사백신 경우는 2차례 맞는 데가 거의 한 이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생백신은 10만 원 정도였고. 근데 그 효과 측면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백신도 이제 시장에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백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 5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이 좀 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이게 한 50은 진짜 다들 네.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게 경제적으로 활발할 때 네. 예전에는 더 많이 오셨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실 때. 오히려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돈이 없으시니까 마저 못 오시고 네네. 젊을 때 왜냐면 워낙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나 대상포진 걸려서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얘기 듣고 특히 명절 지나고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 모임에 많이 모임에서 얘기 드시고. 나와서 네. 아무튼 그때는 그래서 네. 오시면은 강력히 권고를 못 드렸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시는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이렇게 간경화 환자도 이 사백신, 즉 대상포진 백신 맞는 거는 안전하다. 네, 안전합니다. 네, 네. 역시 또 복수가 있고 이런 항달이 있는 네, 환자는 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네. 효과가 떨어질 우려는 좀 있는데 네, 면역 반응이 좀 약해서 네. 근데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LC 환자들만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지는 아마 않았을 건데 네네. 그게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음. 그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질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에서 네. 떨어져도 엄청난 거죠, 네, 사실은. 60에서 네. 70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보여서 네네. 권고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